법무법인 영민의 박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에서 보내오는 이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의 종류로는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법원이 변론을 거쳐, 즉 양측의 공격과 방어를 거쳐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드는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정이라는 재판의 예로는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령이라는 재판의 예로는 압류 및 추심 명령,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지급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급 명령은 이처럼 재판의 세 종류 중 하나인 명령의 하나입니다. 즉 지급 명령은 판결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도 듣고 난 후 증거를 통해 판결이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급명령을 발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 않고 신청서만을 보고 지급명령을 발령해 줍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지급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에서 발령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기 전에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판결 절차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니 무조건 돈을 갚아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법원이 채권자의 편만 드는 것이니 그럴 수는 없겠죠. 채무자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판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판결 절차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급명령이란 걸 사실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법원의 지급명령, 즉 법원이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문서로 보내오더라도 법원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명령은 재판의 한 종류로서의 명령이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의 명령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결국 판결로 갈 것인데 왜 이러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두었느냐 하면 사실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 빌려간 사람이 돈이 없어 못 갚지 달리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판결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하고 신속한 제도를 두어서 다툼이 없는 사건은 적은 비용으로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접하게 되는 지급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